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패키지 쓰면 글로비라고 하는 애를 쓰면 이제 파일의 다양한 정보들을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여기 이제 내려와서 저희가 글롭에 점 글롭이라고 하는 애를 딱 쓰면 여기 뒤에다가 파일 경로를 적어줘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C 드라이브에 이러고, 만약에 이런 우리 원래 보통 쓰는 드라이브라는 표시를 쓰면 이렇게 슬래시 하나를 쓰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이스케이프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우리 보통 슬래시 n 해가지고 뉴라인을 표현하듯이 짝대기를 하나를 표현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씩 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디렉터리 하나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윈도우 G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제 집어오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올점 뭐 예를 들면 exe 파일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뭐 이렇게 집어올 수가 있어요. 집어오는데 얘를 그냥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그냥 돌리면 얘가 출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애를 출력해보고 싶으면 앞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라고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얘가 그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짠짠짠짠. 우리가 얘가 지금 테스트라는 애가 걸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파일명이 요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돌릴 때 어떻게 하죠? 컨트롤 시프트하고 F10번 이렇게 눌러서 돌려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 요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물들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그죠? 우리 요거 버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현재 누가 걸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요 테스트가 걸려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요 파일 처리라는 애 걸어서 지금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걸면 뭐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고요. 아까 오류난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딘가에 가서, 그러니까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밑에 가서 뒤에 확장자가 EXE라고 된 애를 다 잡아오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다가 IN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INI라고 잡혀 있는 애들을 이렇게 다 잡아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써먹을 거냐면 이게 원래는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책 뒤쪽에 보면 이제 얘가 특정 디렉토리에 가서 파일들 있죠. 확장자가 뭐 JPG 뭐 이런 식으로 된 애들만 추출을 해서 걔네들만 뭔가 조작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기능을 써요. 그래서 요거 요 함수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한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꺽쇠를 하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적으면 이건 딱 ABC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애만 찾는 거예요. 딱 그 패턴을 찾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꺽쇠를 넣고 여기에다가 뭐 B, C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게 B 또는 C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B 또는 C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딱 B 또는 C로 딱 끝나는 애인데 뒤에다가 별을 붙이고요. 그 점 별을 붙이면 시작은 B나 C로 하지만 뒤에 확장자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애를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B로 시작을 하거나 그죠? C로 시작하는 애를 잡아와요. 신기하죠, 그죠? 만약 여기다 A도 하나 넣잖아요. A도 하나 넣으면 이제 A로 시작하는 애도 잡아오겠죠. 여기 보면 A로 시작하는 애도 잡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풀고 하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A, B, C로 시작하는 애를 잡아오는 거예요. A, B, C로 시작하는 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애가 있는데 혹은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로 쓰는 애가 있거든요.
얘를 Z 이렇게 하면 이건 A에서 Z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잡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A로 시작하든 뭐로 시작하든 어쨌든 다 잡아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 D까지만 표현하면 아니 혹은 E까지만 표현하면 A에서 E까지 되는 애들만 잡아가요. 아니면 얘를 뭐 C2라고 하면 C하고 C부터 E까지 있는 애들만 잡아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요. 정규 표현식.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애들 많이 봐요. 정규 표현식. 근데 뭐 이왕이면 파이썬 이렇게 해서 찾으면 더 좋겠죠, 그죠? 파이썬 이렇게 해서 찾으면 파이썬에 보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애가 있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뭐 점프 투 파이썬 이런 사이트에 가면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우리가 썼던 꺽쇠라든지 도트, 별표, 플러스 표시, 뭐 물음표 이런 애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특정한 애를 검색하거나 뽑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정규 표현식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세상에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딱 설명할게요. 어디 갔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별표는 0개에서 무한대야. 그러니까 CA 다음에 T가 오긴 오는데 그냥 저렇게만 와도 되고 중간에 아무 글자나 여러 개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조건은 시작은 CA로 시작하면서 T로 끝나는 글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한 번 이상 반복이에요. 한 번 이상 반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어쨌건 이런 애가 한 번 이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0번이면 안 돼. 그죠? 0번이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이 A가. 그러니까 CA는 돼요. 근데 CT는 안 돼. CAAT는 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 되게 많이 쓸 거고요. 아까 여기 봤듯이 정규 표현식 파이썬 이렇게 하나 더 치면 예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정규 표현식 예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써야 이걸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애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아주 많이 쓰는 애가 뭐냐면 여기에다 이제 import os 이렇게 붙여요.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전체를 다 읽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import 구문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맨 위쪽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import os 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OS라는 애가 있고요. OS라는 애가 있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이썬을 어디다 설치했었냐면 여기 보면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있겠죠? C 드라이브에 여기 보면 파이썬이 있고 파이썬에 그냥 깔아버렸네요. 여기는 파이썬에 그냥 깔았고 이게 우리가 깔아놓은 게 아닌 것 같아. 자, 우리는 D 드라이브에 갔더니 뭐 저희가 뭐 따로 깔진 않았나 보네요. 왜 없지? 그럼 뭐 어쨌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일로 가죠. 자, 파이썬에 여기 왔더니 요렇게 생겨먹은 디렉토리가 보여요. 그죠? 디렉토리형 파일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디렉토리 내용을 읽어오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OS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 OS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읽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보통 OS라고 하고요. OS 뒤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처리하는 애들이 있고요. 보통 뭐 패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용하고 일단은 저희가 많이 하는 애 중에는 리스트라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럼 리스트 뒤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애가 뭐가 있어요? dir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런 디렉토리랑 관련된 애들을 이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를 읽어올 거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경로. 실제로 보면 여기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라는 요 경로 있죠? 그 경로를 읽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읽어서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위에랑 아래가 좀 달라요. 그죠? 위엔 두 개를 했고 아래는 하나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그런데 이것도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프린트로 바로 찍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같은 파일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런을 시켜봤더니 얘가 그냥 하나 해도 되네요. 원래 안 되는데 지가 알아서 읽어보나 보네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짜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역방향으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요. 이거 에러가 떠야 정상이 되네요. 이상하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얘를 돌렸더니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나온 애를 잘 봤더니 이게 결국 뭐예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애들의 내용이죠. 자, 나는 이거를 지금은 무턱대고 뽑으니까 뭐예요? 리스트로 뽑았어요. 이렇게 리스트 한 개로 이렇게 쫙 뽑았잖아요. 그죠? 자, 리스트로 뽑았는데 난 이걸 리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개씩 뽑아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린 뭘 써야 되죠? 포문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출력해 보세요. 이거 포문으로 어떻게 출력해야 돼요? 자, 이게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포문으로 뭐 내 파일들을 찍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접근한 애들에 대한 뭐 파일이 됐건 디렉토리 이름이 나올 거고요. 이런 애들은 어디 있어요? OS에 리스트 dir에 들어있죠? 그 경로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아까 기록해놨던 C 드라이브 아까 복사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C로 붙여놓으면 돼요. C 드라이브 파이썬인데 그렇게 짝대기 하나로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짝대기 거꾸로 이렇게 넣어서요. 이런 애를 불러와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폼 맨 뒤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콜론 하나 찍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fname에 들어오니까 난 저거를 찍으면 되죠. 그래서 프린트로 fname을 찍으면 그죠? 그리고 우리 Shift하고 F10번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살다 보면 여기에 있던 파이썬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파이썬을 봤는데 파이썬에 여기도 들어가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전번에 배웠던 뭐가 있어요? 클릭 기능을 이용해서 가서 클릭하고 뭐 여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고 가서 클릭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포지션을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뭔가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내 윈도우 전체에 대한 파일에 대한 무슨 경로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전체 디렉토리를 방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동작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정보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이니까 얘네들은 일단 요렇게 잡아다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블럭 씌우고 컨트롤하고 슬래시 누르면 주석 처리돼요. 그죠? 아이고, 지워버리면 안 되고 주석 처리를 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기능은 여기 OS라고 하는 애에 있는 기능인데 그 모든 디렉터리를 다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문을 하나 돌릴 거고요.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뭔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리절트라는 애가 나온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n이고 os에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는 요 리스트 dir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요걸로 뭔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애를 다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work라고 하는 애를 쓰셔야 돼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메소드입니다. 워크라고 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걸어주면,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들을 막. 물론 뭐 여러분이 위에 있는, 그냥 해볼게요. 대소문자 구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보통은 디렉토리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대소문자 구별 없이 그냥 방문할 건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프린트해서 리절트라는 애를 그냥 찍으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과가 나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얘가 다 디렉터리 다 뒤져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좀 짧은 애로 하나 봅시다. 자, 얘 하나를 보면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형태가 몇 개로 나와요? 자, 이렇게 된 결과를 받아왔는데 앞이 이렇게 가로가 돼 있고 뒤가 가로가 돼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뭐라고? 어? 리스트는 그냥 꺽쇠로 내야 리스트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딕셔너리라고 불렀고, 셋이나 딕셔너리라고 했고, 이렇게 꺽쇠로 대가로로 되어 있으면 리스트라고 했고, 이런 소가로로 되어 있으면 파이썬에서 뭐라고요? 이거 튜플이라고 해요. 자, 리스트하고 튜플의 차이는 원소의 값이 변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죠? 예.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지금 봐서는 이거에 대한 대소문자 구별은 안 해요. 그죠? 그냥 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내부적으로 읽어올 때는 짝대기 2개로 읽어요. 나머지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돌려보면 얘는 하나를 지가 알아서 2개로 지금 변화시킨 거예요. 원래는 오류가 뜨는 게 맞는데 제 기억에 옛날엔 이거 오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돌리네요. 돌아가면 됐죠 뭐. 자, 어쨌건 이 짝대기 2개의 의미는 그 escape 문자를 뜻하는데, 이 안에 간단한 애, 요게 제일 간단하다. 요 간단한 애의 형태를 봤더니 얘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가로가 있고, 여기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경로가 있고, 이 안에 공간이 2개가 있어요. 그죠? 형태가 전체 3가지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얘가 결과물을 몇 개로 준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받아도 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걸 result 1, result 2, result 3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거는데 result 1, result 2, result 3로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 형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물론 책을 보고 그대로 베끼면 우리는 알지. 근데 나는 이런 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만약 쓴다면 지금처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돌렸어. 컨트롤 F10번, 컨트롤 Shift F10번 이렇게 돌렸더니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가서 형태를 잠깐 보니까
이 형태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C 드라이브의 파이썬은 이러한 애들과 이러한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서 잠깐 보면 C 드라이브의 파이썬에 들어갔더니 요렇게 생겨먹은 애들하고 툴스까지 있는 애들하고 요렇게 생겨먹은 애들하고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알아서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을 분리를 해준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나의 경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들의 리스트고, 세 번째 있는 건 뭐예요? 파일에 대한 리스트예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이게 이런 애를 만든다고 쳐봐요. 우리가 이런 윈도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찾아가는 그걸 만들고 싶을 때 디렉토리하고 파일 구분이 돼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할 때 쓰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렉토리들하고 파일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요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좋겠죠? 어떻게? 얘는 패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현재 디렉토리 땡땡. 두 번째는 디렉토리 리스트. 세 번째는 파일 리스트. 그래서 얘를 샥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신없다. 위로 파일이 엄청 많네. 위로 잔뜩 올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디렉토리 파일 뭐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조금 더 예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린트 그런 짝대기를 긁 건데 나는 뭐 한 80개 긋지 뭐 이렇게 긋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을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찍어줄 거예요. 그죠? 엄청 네, 잠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경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희가 열심히 다운받고 있던 그 아이가 다운이 됐겠죠, 이제? 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설치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조금 전에 보면 위에 거 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 거 깔끔하게 보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막 이게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쉽게 해주는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뭐 VS 코드 그냥 동의합니다 하고 이제 다음 눌러서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다음 눌러서 그냥 설치 하면 자기가 설치됩니다. 근데 이게 두 놈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돌 거고요. 여러분은 뭐 다크 모드나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저는 수업을 위해서는 요게 나니까 요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얘가 언어팩 설치하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 그냥 저희가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한국어 언어팩을 설치하도록 그냥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있던 애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요? 한글로 올라오거든요. 그죠? 한글로 올라와서 이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저희는 폴더를 열 건데 우리가 열 폴더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E 드라이브에 우리 JAP인데 JPA라고 죠 이거에 RPA 워크스페이스 요게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 폴더를 여시면 그리고 실내하겠냐 라고 하면 모두 체크하시고 실내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작업하던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파이썬 코드가 열리는데 파이썬 코드가 열리자마자 이 아래쪽에 보면 파이썬에 권장되는 확장 설치하겠냐 라고 물어봐요. 보이죠? 여기 설치 여기 요거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면 얘가 원래는 여기에다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애를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그거 설치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설치 중이고요. 금방 뭐 설치 완료 뭐 여기가 제거라고 나오면 설치가 된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은 요즘에 워낙에 개발 툴들이 많은데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쓰지 않고 사실은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써도 다 되거든요. 자바도 이걸로 하고요. 뭐 스프링도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이걸로 개발하고요. C++도 하고 C샵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요게 이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옆에 보면 주피터 노트북 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그러면 뭐 사실은 이거 만들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 주피터 노트북 만들기라고 하는 애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IPY 그러니까 IPY 그러니까 파이썬 하는 그거랑 NB라고 하는 요 확장자명 있죠. 좀 길어요. 요 확장자명을 좀 기억하시면 저희가 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내면 이런 주피터 노트북 같은 애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잠깐 닫고요. 얘네들은 잠깐 닫고 저장 안 함으로 하시고요. 시작하기도 닫고 여기 저희 파일 작성하는 대로 가려면 요 맨 위에 있는 애를 누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애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 6에 가서 지금 현재 파일 처리라고 하는 애를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새 파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B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할 일이 파일 속성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점 누르시고요. 이제 영문으로 바꾸시고 IPY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NB라고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얘가 이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애의 모양이거든요. 이제 원래 웹에서 콜앱이라고 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그런 모양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import os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딱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 거라서 얘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애들 설치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설치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 할 때는 얘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설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필요한 애들을 다 깔아줘요.
지금 현재 얘 설치되고 안 돌아가는 상태라서 여기 잠깐 멈춰 있는 거거든요. 멈춰 있는 거니까 조금만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깔끔하게 됐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얘를 탁 눌러보면 여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초록색이 나오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 수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애를 만들고 싶잖아요. 새로운 애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있는 코드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코드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했는데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럼 여기 있는 요거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요거를 눌러서 코드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코드 작성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코드라고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든 코드랑 관련해서 나는 생각해 보니까 얘를 코드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설명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중간에다가 설명 붙이고 싶은 곳에다 놓으시고 마크다운이라고 누르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달라진 건 여기는 파이썬 코드를 넣는 곳이고 여기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글자를 넣는 거예요. 글자 넣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샵을 하나 표시할 수가 있고요. 샵을 하나 하고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넣으시고 여러분이 요거를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요. 설명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샵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여요. 지금은 파일 처리 중입니다 라고 하고 Shift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글자가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점 하나 찍으시고요. 별표 찍으시고 작업일 뭐 이렇게 다시 별 찍으시고 작업 요번엔 별 말고요. 짝대기 그으시고 작업이라고 넣으시고 Shift 엔터 누르시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마크다운이라는 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뭘 해본 거죠? 뭐 배우는 거지 뭐. 자, 이게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지금 파이썬을 돌리다 보니까 얘가 이 HTML 형태로 이런 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석이라고 붙이던 건 내가 파일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샵 표시하고 뭐 패키지 불러오기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막 붙일 수가 있어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마크다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들을 잘 쓰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마크다운 쓰는 법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당연히 구글링 하면 마크다운 작성법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친절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크다운 작성법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마크다운은 어떻게 씁니다 라고 굉장히 간단해요. 마크다운 그러니까 얘네들도 걔네들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헤더 주기 뭐 이런 건데 샵이 하나냐 샵이 6개까지 이렇게 해서 이 크기를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희 뭐야 이렇게 들여쓰기 이런 것도 되고요. 인용부호 문자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리스트로도 만들 수가 있고
순서가 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순서 없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 1, 2, 3, 4를 넣고 하면 1, 2, 3, 4가 붙어서 나오는 거고요. 별표나 플러스 표시나 짝대기 표시, 빼기 표시를 하면 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 까만 네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치 않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 와서 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 보시면 되고 얘가 이렇게 잘 넣으면 코드나 이런 것들을 표현도 가능해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프리라고 하는 애 넣고 코드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적은 이 코드 모양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는 얘는 현재 코드라서 이게 코드라서 안 되고 마크다운을 하나 늘린 다음에 마크다운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HTML 형태로 넣고 여러분이 Shift Enter 이렇게 넣으면 마치 코드가 들어간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실제 이렇게 하잖아. 프린트 1, 2, 3 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1, 2, 3을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다가 코드라고 적혀있는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코드 모양으로 그냥 글자가 아니라 코드 스타일로 된 애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배워주시면 좋겠죠. 그죠? 써먹을 때 엄청 많습니다. 자, 저희가 할 건 이건 아니고, 자, 우리가 몇 가지 재밌는 걸 좀 해볼게요. 여기, 원래는 저희가 갖고 있던 교재 보니까, 파일 폴더 관리하는데, 보통 파일 속성, 읽기 전용이냐,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냐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버릴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파일명을 바꾸거나 파일명 처리하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mport OS가 되면 지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처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폰트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얘네들은 여기에 오시면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있어요. 자, 그 중에 나는 원래는 폰트라고 해서 가고 싶었는데 여기 이미 보이네요. 폰트가. 폰트를 제가 한 이 정도로 키워주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얘가 이제 뭘 하더라도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해버려요. 내가 저장한다는 그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커졌죠, 글자가? 아닌가요? 커졌잖아, 글자. 그죠? 여러분 보기 좋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파일에 기본 설정에 설정. 여기서 글자를 적당한 크기로 늘리고 닫고 나가면 글자 이렇게 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일단 먼저 하나 해볼게요. 자, 저희는 이런 애를 하고 싶어요. 파일 이름 바꾸기 이런 걸 하고 싶대요. 자, 여기 있는 애는 별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요. 여기는 지저분하니까 여기 보면 편집하는 애가 있죠. 아니면 더블 클릭 눌러도 되고 편집하는 애를 눌러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파일 이름 바꾸기 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 보니까 샵 6개까지 되니까 조금 더 줄이죠. 6개를 다 붙여버려요. Shift Enter 했더니 파일 이름 바꾸기라는 설명을 붙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이 OS에 보면
rename이라는 애가 있어요. 앞쪽에는 여기 설명 보면 앞쪽에는 소스고 뒤쪽에는 destination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애가 뭐예요? 파일 처리의 py. 사실 여기 이미 연결이 되니까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애는 내가 abc의 파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파일 처리.py라는 애를 abc.py로 바꾸고 싶다고요. 리네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눈으로 바로 보이죠? 바뀐 거.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고 요번에는 여기다가는 이제 계속 붙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OS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OS에 봤더니 혹시 뭐 카피 이런 애가 있나 봤더니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OS에서는 파일을 복사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OS에서는 복사가 안 되니까 다른 유틸리티를 하나 부르셔야 돼요. 걔를 부를 때 import라고 부르시고요. shuti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shutil. 요 애를 하나 부르고요. 원래는 이걸 위로 보내야 되는데 굳이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이 시점에서 요거를 그냥 바로 실행을 하는 거라서 이거 누르면 얘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다가 여러분이 다시 코드라고 붙이면서 일단 지나온 건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shutil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카피라는 애가 있어요. 카피라는 애가 있고 나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저 위에 있던 abc.py 똑똑하니까 파일 있으면 다 인식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abc.file이라는 애를 bbb.py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거는 복사하는 거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원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물론 이 안의 내용이랑 이 안의 내용은 어때요? 동일하겠죠? 이거랑 이건 당연히 동일할 거고. 우리 지금 여기서 작업하는 중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 가져오면 여기에 코드 아니면 위에서 그냥 코드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가 선택된 상태인데 여기서 코드를 누르면 여기에 만들어져요.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뭐 아래로 보낼 방법은 없으니까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누르면 늘 그 다음 번째에 이제 생겨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shutil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다시 카피를 할 건데 우리가 갖고 있던 bbb 이거 문자열로 된 bbb 파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여기 보면 요 테스트로 가야 되는 테스트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라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사실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디렉터리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카피를 해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누르시면 얘가 어떻게 해요? 테스트 밑에 bbb라는 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카피이기 때문에 원본은 어떻게 해요?
원본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같은 곳에서 할게요. 자, 우리는 abc.py라는 애도 여기 abc.py라는 애도 여기로 보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가 뭐야? 이러면 우리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현재 나를 의미하는 게 뭐냐? 점 슬래시죠? 여러분 혹시 리눅스 배웠어요? 배웠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리눅스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현재 나를 얘기할 때는 점이에요. 점 한 개. 부모는 점 두 개예요. 점 두 개. 그렇게 해서 상대 경로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점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면 아까는 그냥 테스트였는데 점 테스트라고 하면 얘도 눌러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동일하게 움직여서 어디로 가요? 여기 보니까 ABC가 있고 여기 BBB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test2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 여기 테스트가 있고요. 테스트 안에는 이렇게 값이 있고 테스트2에는 지금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이 아래다가 코드를 이렇게 하나 붙여요. 코드를 붙이고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디렉터리를 통째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shutil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여러분이 카피를 하긴 하는데 좋은 건 얘는 이렇게 보면 여러 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카피 트리라는 애가 있어요. 카피 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옆에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트리 모양이잖아요. 그죠? 트리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트리라고 하는 애를 연결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옮기고 싶은 곳, 옮기려고 하는 곳, 옮기고 싶은 곳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로 옮기고 싶다고요? 느낌이 이거잖아요. 이거의 테스트라고 하는 애. 에서 이거의 테스트2라는 애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로 이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돌려보면 얘가 아이고 오류가 뜨네요. 여기 봤더니 사이즈 리미트에도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네요. 파일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된대요. 파일이 어디 있었죠? 파일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겼지? 테스트 통째로 복사하는 건데 저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네, 디렉토리로 옮기고 싶어요. 테스트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얘를 돌렸더니 파일이 이미 있을 수 있으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네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 카피 트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테스트를 이걸로 안 되네요. 다음번에 하죠.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지금 이러니까 이거 잠깐 이건 잠깐 제거를 하고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냥 이동을 이렇게 시켜볼 거예요. 자, 저 SHUtil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SHUtil이 아니라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자존심이 있지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글에 가서요. 아,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코드가 요거잖아요.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SHUtil에 보통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SHUtil에 copy tree 라고 하는 애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는 요게 지금 오류인 것 같은데, 오류가 떴는데, 해결책을 보면, 얘는 지금 보니까 그런 거네요.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네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얘를 없애고 SHUtil에서 copy tree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테스트에서 여기에 없는 슬래시에 뭐 테스트2 아까 우리 했던 테스트2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더니 지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던 저기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누르면 아까 전처럼 그런 오류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이 디렉토리를 다 지우고 얘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방식처럼 이런 애가 존재를 하면 지워버리고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긁어다가 아주 땡큐죠. 긁어다가 여기 아래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타겟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요 테스트에다 넣어야 되겠죠? 문자열로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이거 하려면 귀찮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는 요렇게 하나 해놓으면 그죠? 간단하겠죠? 그래서 경로에 이런 애가 있는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저 트리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카피를 해서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쪽에 와서 뭔가를 처리할 건데 오류가 발생 안 하겠죠. 얘를 돌려보면 오류가 또 발생하네. 소스가 어디 갔냐. 예. 소스를 우리가 안 적어놔서 그러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오류 뜨면 여러분이 이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 봤더니 요게 소스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여러분이 소스라고 하면서 요거 우리의 복사하려고 하는 경로를 적으시면 여기 뒤에 요건 없어야 되겠네. 요걸 적으시면 얘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 없이 잘 넘어올 거. 여기 왜 안 생겼지? 띠용 안 생겼네요.
여기 사라졌지. 잠깐만. 이걸로 다시 한번 만들고. 얘는 잘 만들어졌어. 그죠? 잘 만들어졌고. 얘는 이걸로 해서 없으면 없애고 그 다음에 소스에 있는 애를 일로 옮기기로 했는데 얘를 돌려봤더니 그냥 잘 되네요. 그냥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옮겨져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얘를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3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니죠? 얘는 그냥 2고 여기를 3으로 만들면 3으로 만들면 만약에 존재하는지를 봤는데 이러면 또 그게 안 되네. 이걸 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이 if문을 안 타잖아. if문을 안 타면 안 되는데 if문을 안 타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els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만 수행하는 걸로 하면 얘든 하나 타겠죠 뭐. 그죠? 근데 여기에 얘는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일로 와서 수행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해보죠 뭐. 어디 갔냐. 런 했더니 여기 이렇게 잘 만드네요. 그죠? 이게 다음번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거 3을 선택하면 이거 무조건 에러가 뜨겠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걸 하면 얘는 무조건 에러가 뜨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3번인데 여기가 똑같은 3번인데 얘는 존재하면 내려가 지우고 다시 만드니까 얘는 이제 오류가 없죠.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카운팅이 넘어가는 거죠. 네,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확인이 되면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얘가 오류가 있는 건 싫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류가 뜨면 해당되는 오류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코드 넣을 거고요. 요번에는 이제 OS에 있는 기능이에요. OS에 있는 기능인데 여기 점 누르시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OS에 rename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거 그냥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잘 생각할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위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bbb라는 애를 bbb.py라는 애를 뭐 ccc.py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애를 바꾸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름이 샥 바뀌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CCC라는 애를 리네임을 할 건데 리네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점 슬래시에 테스트에다가 CCC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여기에 테스트 밑에 CCC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워지고 얘가 여기로 이동을 해요.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 있던 이름이 이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선 지워지는 거고요. 뒤쪽에다가는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는 같은 곳에 있으니까 원래 있는 이름 지우고 새로운 애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CCC 슬래시 테스트에 있는 CCC를 여러분이 여기는 없잖아, 여기. 그죠? 여기는 없는 테스트 2에 CCC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이름이 요 이름을 바뀌었다는 거는 위치가 움직였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어요. 그죠? 보이시죠? 어디 갔냐?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네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기능도 되지만 뭐예요? 움직여주는 기능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테스트 3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저희는 간단하게 파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OS 기능인데 OS에 remo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요거 BBB 테스트 C에 있는 BBB 저걸 해볼게요. 점 슬래시에 테스트 3에 보면 ABC 말고 BBB가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리무브 해요. 그럼 여기에 있던 여기 테스트 3에 있는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요게 리무브예요. 기본적으로 리무브는. 자, 그런데 나는 이 디렉토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애를 복사를 했다가 얘를 날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를 날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액세스 거부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OS의 리무브는 파일을 제거용이에요. 파일만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뭔 제거가 안 되냐면 디렉토리는 제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디렉토리는 누구로 제거하냐면 디렉토리는 여기가 OS 리무브가 아니라요. 얘 자체를 그냥 바꿀게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sh 아까 util 있죠? sh util에 보면 리무브하는 rm을 하는 애인데 우리가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rm3라고 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테스트 3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봤더니 여기 디렉토리 자체가 날아가 버리죠. 자, 테스트 2도 날리고 싶어요. 테스트 2도 이렇게 해서 날리고 싶어요. 그러니 테스트 2도 날라갔어요. 테스트만 남았죠? 생각해봤더니 테스트 2는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미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또 여러분들 그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파일 카피하고 여기 요렇게 뭐 요렇게 요 카피 트리 이렇게 하면서 복사하면서 디렉토리는 만들어 봤어요. 그죠? 트리를 복사하면서 그냥 그대로는 만들어 봤는데 나는 원래 오리지널하게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빈 디렉토리.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또 누구의 기능이냐면 OS의 기능이에요. OS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데 make라고 해서 mk라고 하는 애를 할 거고요. 거기에 dir이라고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그냥 디렉토리 자체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얘는 이제 템프라는 애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 6 밑에다 그냥 템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템프가 만들어졌죠. 여기 템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있으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템프2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에 템프2가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건 좀 지웁시다. 템프2는 좀 지우고요. 템프2는 요걸 가지고 지울게요. 지웠더니 템프2는 지워졌어요. 자, 근데 나는 아예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템프2 밑에 뭐 이미지 폴더 이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매번 이거 만들고 들어가서 또 만들고 들어가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너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OS에서 make 여기 보면 make dirs라고 하는 애가 있죠. 얘는 mk가 아니라 진짜 make라고 들어가 있어요. make dirs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다가 images라고 하는 그런 디렉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대문자로 적을까요? images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빵 눌러보면 여기 데이터라고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이미지라는 애까지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거는 더 내리면 더 내려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디렉토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요 데이터라는 애를 지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저거 지울 때 뭐 썼죠? rmtree라는 애 썼죠? 그래서 utils util에 rmtree에 여러분이 지울 때 조 이름만 이렇게 예를 들면 데이터라는 애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지우면 얘는 이제 한꺼번에 샥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다시 만들게요. 그렇죠? 있는 거 이제 누르면 그 동작만 딱 하니까 되게 편해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 쓰면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예, 어쨌건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걸 가지고 하면 다 지워지는 걸 알았는데 우리 보통 한 단계씩 제거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뭐냐면 OS로 제거하는 애가 있어요. OS에서 remove니까 RM하고 dir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RM, dir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으면 띵 누르면 얘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리눅스 배우면 리눅스 명령이랑 똑같아요. 이게 리눅스에서도 내 자식의 디렉토리가 있으면 함부로 못 지우게 해요. 그래서 옵션을 주거든요. 뭐 강제로 지어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쓰는 애가 이 rm 뭐 이런 명령어들을 써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rm이 있고 그러니까 rm 할 때 여기 보면 remove dirs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이게 느낌이 뭐예요? 얘는 이제 하위 디렉토리도 같이 지우겠다 뭐 그런 뜻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지워보면 얘는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못 지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처럼 요 RM 트리를 가지고 지우면 다 지우는 거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우면 안 지워지는데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밑에 있던 이미지스까지를 걸어주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만들었던 템프 띄우고 자 OS를 가지고 RM, dir을 하는데 저기에 있는 템프 요거는 뭐예요? 요 한 개밖에 없죠?
템프라는 애는 한 개밖에 없고 이 안에 들은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싹 비워진 상태에서 그냥 빈 디렉토리라면 요걸 누르시면 얘를 가지고도 지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보통 다 이걸로 지워버려요. 이거 RM 트리 그러면 확 다 지워버리는 그걸로 보통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파일 디렉토리 관리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왜 하는 거냐면 이거 그냥 뭐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요거 다음 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 안에 메타 정보를 읽으면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그 정보를 뽑아서 그 정보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몇 년 몇 월 달 사진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파일을 옮길 수 있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이 100장이건 1000장이건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날짜에 맞춰서 분류를 해서 딱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요 정도 하시죠. 요 정도 해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